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단 뭐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강보합 정도는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어제 그 말씀을 좀 어, 드렸던 게 이제 지수가 지금 그 60일선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는 살짝 어, 지지를 좀 받는 느낌이었고 코스닥은 60일선을 살짝 이탈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그 코스닥의 흐름이 약간 더 좋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괜찮은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결국 양 지수 모두 60일선을 살짝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일선을 이제 이탈을 하면 그 밑에 뭐 121선이라든가 이제 급락을 할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미국 증시가 미국 선물 지수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을 잡으려는 그런 흐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 선물 지수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진 않고 뭐 모멘텀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시장 자체가 좋지도 않고 내년에 대한 기대를 할 만한 구간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에는 계속 악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또 굉장히 많이 빠지고 나면 이 우리 박스권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빠지면 저점 매수가 들어와요. 그게 박스권 장세의 특징입니다. 계속 추락하지 않고 계속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특정 어떤 이평선에서 기댈 때 그때 매수 타이밍으로 삼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증시에서 저점 매수가 딱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조금 그런 흐름이 약간 엿보였고 미국 증시가 그렇게 흐름이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가 지금 오늘 마이너스 8%대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거의 와 이럴 수가 있나? 뭐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더 빠질 게 있다고? 이런 어떤 느낌?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 그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율 때문에 오늘도 환율이 좀 더 떨어졌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은 그 좀 계좌 자체가 좀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강달러일 때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일 때하고 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환차손도 생기고 주가도 엄청 빠지는 테슬라나 미국의 이제 그 시총 상위주들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하지만 분명히 그 저점 부근에서 저점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정말 투자하기가 좋죠. 여기선 사면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저점이라는 걸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연구하시면 뭐 보조지표 활용하는 게 사실은 깔끔하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눈여겨 보다가 이제 잽싸게 낚아채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건 뭐 자기만의 방법 있을 텐데 저는 과매도 종목을 찾는 그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아직은 약세이기 때문에 어, 계좌를 뭐 이렇게 비중을 크게 늘리거나 그러지는 아직은 않고 있는데 내년에 분명히 이제 그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가 지나고 아마 한 1분기 끝에쯤 아니면 2분기 들어설 때쯤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니라면 3분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절정을 지났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하가 멀었지만 지금 또 멀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지만 금리 인하 쪽으로 점점 가까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아직 멀었고 시장이 공포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을 지금 늘릴 수는 없겠지만 좀 멀리 내다보면 점차 늘려가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기회가 와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누누이 제가 정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된다. 현금이 어디선가 현금을 마련할 구석이 있어야 지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식에 몰빵, 뭐 주식 아니면 비투, 어우 이런 거 지금 끔찍하죠. 그래서 지금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해가 바뀌는 타이밍에 어제도 그랬고 요 며칠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채 비율 높으면 안 되고 투자할 종목이 아직은 그 다음에 당장 한 3개월 6개월 안에 어, 투자가 결실을 맺을 만한 모멘텀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수급 현황이 어떤지 또 뭐 최근에 이제 주가 그 어떤 흐름이 좀 역동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실적 기대감이 충분한지 그런 것들을 골고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거의 기준 없이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순환매도 계속 돌고 있고 특정 어떤 그 나름대로의 하루하루 그 이슈들이 계속 살아 있어요.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예상하고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내일 오를 거 오늘 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바로바로 빨리 대응하기만 해도 되거든요. 대응이 늦을 거면 아예 사지 않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다고 봐요. 그런 예가 이제 리튬주들 그러니까 어제 그 주가가 좀 폭발할 때 저는 이제 요 이번 주에 리튬주를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가는 날에 조금 일찍 덜어냈죠. 왜냐면 제가 바쁜데 이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고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요동칠지 모르니까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래도 상한가를 간 종목을 매수를 해서 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수익이 났죠. 근데 그거를 이제 오전 상황을 놓고 보면 오늘 오전에 일단 저는 매도 사인을 열심히 저한테 그 오늘 물어보신 분들께는 다 어제 물어보신 분께는 제가 먼저 오늘 매도 사인 드리기도 했고 오늘 물어보신 분들께는 매도 사인을 오늘 드려서 오늘 장중에 진짜 엄청 요동을 쳤는데 그 나름대로는 꽤 높은 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만한 그런 오늘 뭐 뻔한 거 아닙니까? 하이드로 리튬하고 얼반 리튬인데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장중에 17.62%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8%까지 움직이는 거의 상한가 수준에 준하는 25%대 움직임이 있었어요. 하방 움직임이. 얼반 리튬도 고점이 17.43%고 최저가 마이너스 15%였으니까 32.7%가 움직였거든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근데 이거를 오전에 이걸 잡아드렸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오늘 그쵸. 오늘 9시에 오늘 진짜 엄청났구나. 예, 제가 아까 막 바빠가지고 오늘 그렇네요. 아우,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이 들고 있으면 언젠가 신고가를 뚫고 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 이거는 바로 오전에 이건 더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겠다 싶을 때는 바로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분할 매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만 계속 가는 것보다는 계속 대응하면서 뭐 그렇게 짧게 끊어가는 게 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수요일이지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매도 이렇게 되면은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그냥 이번 주는 그냥 더 이상 매수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익을 이미 내버렸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는. 근데 내일 시장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내일은 또 내일의 장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오늘 저도 이 영상 업로드 이후에 또 내일 매도할 만한 종목 뭐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볼 그럴 예정입니다. 저녁 때 이 종목 찾는 재미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다음날 이게 이런 종목 이런 업종이 잘 가겠구나 등 이런 게 많이 보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시효과 쫙 들어가서 보면은 와 이거 좋은데 하고
어저께 추렸던 그 종목들 중에 다시 더 추려가지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장 초반에 촥 올려놓고 들여다보는 뭐 그런 아침 흐름 챙겨보고 그러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495종목이 오르고 365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19% 하락했죠. 130종목이나 더 많았는데 상승 종목이. 그러니까 오른 종목은 조금 오르고 빠진 종목은 많이 빠지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리고 코스피 100이 마이너스 0.34니까 대형주들 흐름이 더 좋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닥은 640종목이 올랐고 777, 777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0.37%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오른 종목은 많이 오르고 빠진 종목은 조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0.37%가 올랐고 코스닥 150은 0.64%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은 대형주, 시총 상위주들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 특히 금투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반면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만 판 코스닥이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거고요. 나스닥 선물지수 지금 0.49% 오르고 있는데 이따가 이거보다 더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3% 떨어져서 1285원대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는 1.13%가 올라서 76달러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해외 증시 강보합 마감한 영향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세가 확대됐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지수 강보합 마감 및 장중에 나스닥 선물 강세 등의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코스피는 1위부터 9위까지 네이버까지 쫙 다 파란불인데 셀트리온 10위 셀트리온이 1%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많이 올랐죠. 2.3%대 올랐고 삼성물산까지 딱 세 종목이 올랐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1%대 하락을 하면서 58,0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아침에 분위기 괜찮을 것 같이 보였다가 다시 오늘도 마이너스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이 많죠. 지금 CJENM이 7%대 올랐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5%대. 어제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3%대. 오늘 제약이 굉장히 흐름 좋아요. 지금 셀트 삼형제 중에서 최근에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빠진 종목은 뭐 LNF, HLB, 리노공업, JY펜터, 천보 5종목이 빠졌고요. 16위부터 30위를 보면은 딱 4종목이 하락했네요. SM, 성일하이텍, 위메이드, 대주전자재료가 빠졌고요. 휴젤이 5%대 올랐네요. 자, 업종은 코스피에서는 음식료 업종이 가장 셌는데 와, 음식료업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오리온이 7%대, 동원 F&B와 풀무원, 팜스코, 샘표식품이 6%대 올랐고요. 전기 전자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요. 솔루스 첨단 소재와 KH 필룩스 마이너스 4%대 빠졌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현대에너지 솔루션, 두산 퓨얼셀, KEC, DB하이텍,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까지가 마이너스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방송 서비스 업종이 4%대 올랐는데 CJ E&M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는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조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얼반 리튬이 마이너스 10%대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장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대 올랐다가 마이너스 15%대 빠져서 이 왔다 갔다 한 폭이 32점 몇 %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전에 매수해서 오후에 들고 있었던 분들은 하한가 정도 되는 그런 하락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하나제약이 15%대, 일동제약이 9%대, 또 국제약품, 일양약품, JW 중해제약이 7%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1%, 1.85% 빠진 게 제일 많이 빠졌을 정도로 오늘 흐름이 괜찮았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휴메딕스와 선바이오 플러스 8%대 올랐고, 코스닥 제약 하락 종목은 아이큐어와 보로노이가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841억 원이 줄었고, 코스닥의 에이스테크와 제넥신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코스피의 LG에너지솔루션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삼성 SDI,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홀딩스가 공매도 대금 크게 늘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스튜디오 드래곤, 에코프로, BM, LNF, HLB, 에코프로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대한유화, SKC, S1, 영원무역, LG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워닝머트리얼즈, SFA 반도체, 스튜디오 드래곤, 유진기업,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가 좋지 않을 거라고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는데,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 중반에서 1.6%로 대폭 낮췄다. 한국은행이나 OECD가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막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시장에는 또 부담을 주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예상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세계 최대의 채권 보유국이기 때문에 연쇄 파급 효과를 이제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오늘 나왔고, 그 다음에 일본 은행의 이제 금리 인상, 이게 결국에 밑에 보시면은 엔화 강세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 업종, 금융, 전력, 항공, 제지, 이 분야를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늘 이제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스킨큐어, 이 화장품 이 두 자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그래서 뭐 맨 처음에 이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탄생하고 나서 그 자전차왕 엄복동, 이 가수 비가 주연을 맡았던 이게 흥행에 완전히 참패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안 좋죠. 이게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이럴 때마다 계속 그 부담을 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요새 10만원대도 무너지고 좀 힘들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 최악의 손실주가 에코프로 BM이다 하는 또 불명예 그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공시 한번 했었던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하면서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쏟아부어서 연간 10만 8천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가진 양극재 공장을 헝가리에다가 이제 짓기로 했다는 그런,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쯤에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하고 나서 이제 횡보를 할 때 이 해외에 투자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 포스코 케미칼 회사에 현금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조금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횡보하고 못 갔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 그 결실이 이제 예상되고 내년에 결실이 막 예상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포스코 케미칼 주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이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형 자산에 대한 투자는 한 2, 3년 정도 뒤쯤에 굉장히 크게 그 회사의 또 새로운 그 어떤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하고, 포스코 케미칼도 한 2년 정도,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실적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뭐 일봉으로 이걸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이제 주봉을 보여드리는데, 주봉을 제가 선을 그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보면 이제 이번 주 흐름 121달러까지 지금 와 있는데, 121달러가 아니죠, 137달러까지 지금 와 있는데, 2020년 가을에 왼쪽에 빨간 동그라미 보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달러대 초반까지, 한 120달러까지도 추가 하락이 가능해 보인다. 이거를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고,
최악의 경우에 120달러가 무너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120달러 정도, 지금보다 한 12% 정도 하락을 한 자리가 그 테슬라의 거의 바닥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지금 60개월 60개월 이동평균선에 거의 붙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요. 만약에 여기서 좀 추가 하락을 한다면, 여기서 약간 하향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이 60개월 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12월 안에 지금 60개월 선, 이 60개월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걸 하락할 것이냐인데, 저는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추세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좀 더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달겠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지금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안 달렸는데, 남은 이 일주일 정도 사이에 아래 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오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더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건 뭐냐면, 그 아래쪽으로 빠졌을 때 이 60개월 선 밑으로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은 이번 달 월봉상 결국은 다 만회를 하고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고 저점 매수할 만한 자리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 또 일론 머스크 개인의 이 CEO 리스크도 좀 있고, 트위터로 인한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냥 단순하게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이제 할 만한 그런 구간은 거의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봅니다. 이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에 이 60개월 선을 지지를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살짝 이탈하더라도 1월 달에 이제 좀 회복을 하면 역시나 60개월 선 하향 이탈하지 않는 그런 뭐 경우가 될 테니까, 좀 테슬라의 저점 매수 한번, 이번 달 남아있는 얼마 남지 않은 구간, 또 1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를 좀 고려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급을 볼까요?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특히 기관의 5일 만에 매수, 금투가 매수량을 크게 늘리면서 2,000원 올렸고, 18만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17만 9,500원 딱 코앞까지 와 있습니다.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 양매수, 역시 기관의 5일 만에 매수, 금투가 6만 1,000원, 6만 1,000주의 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도 매수 전환을 했죠. 800원을 어제 빠진 딱 그만큼 올려놓은 상태. 제약은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 역시 금투가 많이 매수했고, 연기금도 매수를 했는데 2,200원을 올리면서 7만원대를 뚫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올렸고, 또 가장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위메이드는 개인이 36,000주, 기관이 7,000주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좀 세게 나오면서 오늘도 1250원을 빼서 34,70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투가 강하게 매수하고 했지만 100원 올리는데 그치면서 10만원 회복을 하지는 못했고, 더 빠지지만 않는, 그러니까 하단을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개인만 매수를 하면서 50원 상승하는데 그쳤고요.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헬스케어는 0.15% 100원이 오른 65,200원, 제약은 0.14% 100원이 오른 75,500원, 위메이드 0.29% 100원이 오른 34,800원, 에코프로비엠은 0.3% 300원이 오른 10만 100원. 시간에는 10만원 넘었네요. 그러니까 내일 분명히 10만원대 위에서 출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강원랜드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계속 위쪽에 121선, 아래쪽에 뭐 241선, 그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내일 121선을 뚫을 수 있을까? 만약에 뚫게 되면은 강하게 뚫고 위쪽으로 강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까?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한데, 일단 그 121선이 18만 2,700원이니까 아마 18만 한 3,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만 2,500원, 3,000원 요 정도를 단기적으로 고점으로 보시면 되고, 빠질 때 어제 저점 자리가 241선 가까이, 241선이 어제 17만 3,500원이었는데 어제 저가가 17만 4,500원이었어요. 저점 부근에 오면은 매수, 고점 부근에 오면 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너무 약하죠, 사실. 지금 그 5일선하고 20일선이 64,000원대 후반인데 65,100원. 이제 5일선, 20일선을 깨지 않고 이제 그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위쪽에 바로 머리 위에 60일선도 있고 240일선도 있어서 크게 올리면서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은 121선 가까이까지 붙이는 거죠. 지금 상황이 121선이 얼마냐면요, 72,290원, 72,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한 2,000원 정도, 한 1,900원 정도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 올라간 것만큼 더 올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 부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지금 어제 제가 이 21선이 하락하고 있고 5일선, 11선이 바닥에 있어서 이 이동평균선이 밀집한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방향을 잡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아래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21선 계속 눌리고 있기 때문에 21선을 깨는 게 중요한데, 21선 자리가 37,500원입니다. 상당히 위쪽에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일 이걸 깨기가. 지금 이 약세 21선을 언제 깨느냐, 이게 깨고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당분간 좀 이어진 이 21선 아래쪽으로 눌리고 있는, 지금 21선 저항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계속 바닥 잡고 위쪽에서 그냥 11선 정도에서 계속 눌리고 있는, 윗꼬리 달고 눌리고 있는 상황이죠. 시간외가 일단 300원 올라서 10만원 위쪽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 괜찮고 또 테슬라가 저점에서 그 지지가 나온다면 에코프로비엠도 10만원 위쪽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강원랜드는 뭐 여지없이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죠. 지금 오늘 저가가 23,550원이었는데 일단 23,800원까지 올려놓고 회복, 음봉이지만 회복을 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를 이제 보는데, 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는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지금 이 초록색 선 60일선인데 지금 코스피는 60일선이 2333포인트인데 2328포인트예요. 그래서 60일선을 살짝 하향 이탈한 상태여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 60일선이 706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705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살짝 하향 이탈을 했습니다.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지만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좋고 또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좀 흐름이 괜찮다면 당연히 이 60일선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상황, 미국 증시 선물 지수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선물 지수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게 지금 다우존스 232포인트.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시장 종합보다 나스닥도 그렇고 다 올랐는데 S&P 500이 20포인트, 나스닥은 47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는 어떤가를 봤더니, 자, 다우존스 203포인트 약간 상승폭이 좀 줄었고, S&P 500 13.5 역시 상승폭이 좀 줄었네요. 나스닥 11.25 역시 많이 줄었네요. 나스닥은. 내일 또 빠지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화, 선물 지수가 현저하게 둔화됐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려면 한 2시간여 남았는데 이때까지 선물 지수가 다시 좀 상승을 해주면서 미국 증시 흐름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상승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지금 많이 꺾였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밤에 미국 증시 흐름을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주 강하게 간다기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상황이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2차 전지주들 많이 빠지고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아직은 섣부르게 뭘 진단하고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는 거 맞으니까 분명히 어, 미국 증시가 올라갈 확률, 상승할 확률이 특히 상승 출발할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내일 장을 오늘 밤새 있을 미국 증시를 좀 잘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